캘리포니아 주지사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자도 조만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입원 환자 수도 감소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의회가 제118회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주 고용개발구 EDD 시스템에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청구자들의 불만이 심각합니다. EDD 측은 기다리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연방 하원에서 처리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10명도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네, 118년 전 오늘 1903년 1월 13일입니다. 한인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번이나 탄핵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지게 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10명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투표가 끝났는데요. 집계 결과를 보면 찬성 232, 반대 197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222명에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2번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상원이 탄핵 절차를 돌입하는 데 키를 잡고 있는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요,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는 상원에서 탄핵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에 바이든 내각 인준을 위한 상원 회의가 예정돼 있긴 한데요. 거기서는 탄핵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셈이죠. 결국 바이든 취임 이후에 상원에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오늘자 뉴욕타임즈에 보면요,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적어도 12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50대 50인 구조에서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보도대로라면 여기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에 앞서서 짧게 입장을 냈는데요. 폭력, 불법, 파괴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나는 그런 거 지지하지 않는다. 긴장을 해소하고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폭력 시위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곳 워싱턴에는요, 조금 전부터 주 방위군들이 총을 들고 경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들은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접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우선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e are significantly increasing our efforts to get these vaccines administered, get them out of freezers, and get them in people's arms. One announcing everybody 65 and over, about 6.6 million Californians. We're now pulling into the tier. 캘리포니아주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고령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오늘 백신 접종 대상을 대폭으로 확대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는 65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백신 접종 속도나 양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백신을 접종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5세 이상의 66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노인 아파트를 방문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LA 다저스 스테디움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의 대규모 접종 장소도 개설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각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날짜와 장소를 예약할 수 있고 백신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운티에서 지정한 장소, 그다음에 이제 약국체인 CVS, 라이트에이드, 지금 이런 데서 지금 현재는 놓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지정된 LA 카운티 진료소하고 그 디즈니랜드하고 그다음에 다즈 스타디움에서 지금 이제 놓는다 그래요.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기존 병력자도 조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그동안 거침없이 증가했던 코로나 입원 환자 수,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입원 환자 수도 줄어들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입원 환자 수가 최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며칠 동안 입원 환자 수가 감소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대부분 8,000명을 웃돌던 환자 수가 최근 며칠간은 8,000명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LA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입원 환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달 초만 해도 평균 3,500명에 달했던 입원 환자 수가 지금은 2,500명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낙관하기 이르지만 병원들의 압박이 조금은 해소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비율은 69%에나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병실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환자여서 사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2종이 발견됐습니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김정은 특보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50대 의사가 접종 16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숨진 의사의 아내는 남편이 백신을 맞고 3일이 지난 뒤 손과 발에서 점 모양의 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으며 면역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백신 제조사인 파이자 측은 아직까진 백신과 사망 사이 어떤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2종으로 앞서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와는 달리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미국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새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2종 가운데 한 종은 오하이오의 주도인 콜럼버스 일대에 3주 전부터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측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한 것은 맞지만 현재 접종 중인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대형 소매 체인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소매점인 타겟의 14개 매장에서는 모두 32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홈디포 매장에서도 모두 2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형 마켓 체인점인 홀푸드 매장 6곳에서는 9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 이번 주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주간입니다. 미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기념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연방의회는 각각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한인인인 118주년을 맞이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석후 캘리포니아 68지구 하원 의원은 줌회의를 통해 16회 가주 한인의 날 결의안 선포와 함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미국 내 190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 중인데 그 원동력의 바탕이 캘리포니아주라며 한인 사회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118년 이민 역사를 통해 의학과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주요 구성원으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한인들이 각계에서 정계에서 종교계에서 문화계에서 학계에서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지. 박경재 LA 총영사는 한인 사회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믿음으로 미국 내 모범 커뮤니티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 후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한인 차세대들의 정치력 신장과 한인 인민사 교육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 리 시의원도 오늘 LA 시의회 전체 미팅에서 미주 한인의 날 118주년이라고 밝히며 한인 사회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LA 지역뿐만 아닌 미 전역에서 많은 한인 후보자들이 당선됐다며 한인 정치력 신장이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Today, the voice of Korean community continues to grow. In fact, this past November, there were several Korean American candidates, not only in the city of Los Angeles and county of Los Angeles, but across the United States. 영김과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도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띠는 한인들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장기간 지연돼 왔던 영주권 발급이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영주권 인터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인터뷰 당일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한인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신청해 1년 반 넘게 수순을 밟아온 김모 씨. 드디어 오늘 인터뷰 날짜가 잡혀 회사에 휴가까지 냈지만 결국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국 측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당일 취소라는 게 제일 화가 나죠. 미리 말해줬으면 괜찮은데 과정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최근 이민국의 인터뷰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일정을 잡기도 힘들 뿐더러 당일 취소하는 사태까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이민국 측에서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민관들 숫자가 많이 이제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영주권 받는 속도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2달 안에 다시 보통 연락이 와요. 새로운 날짜 잡았어. 이민국은 많은 케이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어 이민법 문제가 얽혀있는 많은 한인들의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EDD, 즉 고용개발국의 시스템이 또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실업수당 지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심각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많은 청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겪는 청구자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어 불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용개발국 웹사이트에 실업수당 청구와 증명, 그리고 재청구 등의 링크가 오류로 게시됐다는 겁니다. 더구나 140만 명에게 보낸 청구 중단 메시지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큰 고민에 빠진 청구자들은 고용개발국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고용개발국 시스템 오류로 실직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용 회복 속도는 더욱 둔화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평가한 경제활동 보고서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대부분 연준관할 지역의 경제활동이 완만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2개 연준 관할 지역 가운데 2곳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다른 2곳은 경제활동이 위축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연준은 이들 지역의 경기 침체가 소비 판매와 레저, 그리고 서비스업 수요 감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억제 조치가 엄격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준 베이지북은 자동차 판매는 전반적으로 다소 줄었지만 에너지 부문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경기가 확장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제조업 활동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회복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침체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시장의 경우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속도는 느려졌다고 연준은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하지만 백신 보급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과 가파른 소비 증가도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는 올해 5% 성장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고 자력 갱생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 북한 노동당대회가 채택한 기본 정책입니다. 강등된 김여정은 남한 측에 대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시작됐던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대회를 결산하는 연설에서 보다 힘겨운 정면 돌파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혁한 전진을 이루려면 보다 힘겨운 정면 돌파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정면 돌파전을 강조한 두 축은 크게 핵무력과 경제건설입니다. 먼저 핵무력 강화.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당 중앙위 사업평가에서 언급됐듯 고체연료 ICBM과 핵 잠수함 개발, 미국을 상대로 한 핵선제 타격 능력 고도화 등 핵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의 중요성도 강조했지만 외부와의 협력이 아니라 자력 경쟁을 통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면서 대화의 문을 아예 닫은 것은 아니지만 대미, 대남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북한식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외부와의 경제 협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대회 결정서를 채택한 참가자들은 김 총비서와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앞서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한 김여정은 참배 자리에서도 네 번째 줄로 밀려났습니다. 직위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남한을 비난하는 담화를 단독으로 발표했습니다. 남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심야 열병식을 주시하는 것과 관련해 남한을 특등 머저리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직위 강등에도 불구하고 김 총비서의 지근거리에서 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심각합니다. 하루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어제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는 97명, 역대 하루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최다치였던 지난 8일보다 19명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 확진자는 5,87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미 비자를 받은 사람은 오는 20일 밤까지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ブラジルから帰国者で新たな変異株が確認された事例、国民の皆さんの不安がさらに高まっている現状を大変重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긴급사태 선포 지역도 기존 도쿄 등 수도권 4곳에서 오사카와 교토 등 7곳이 추가돼 모두 1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곳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경제 악영향 우려 등으로 긴급사태 발령에 부정적이었지만 도쿄지사 등 지자체의 발령 요구가 잇따르자 기존 입장을 바꿔 수용한 겁니다. 긴급사태는 일단 다음 달 7일까지 유지되는데 발령 지역엔 오후 8시 이후 음식점 영업 중단과 출근자 수 70% 감소 등이 강제됩니다. 일본 정부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확진자 중 입원을 거부한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이 무려 7억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연방법원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1월 29일까지 형사 관련 심리를 제외하고 일정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내 법률지원센터 등도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남가주 대표 관광지로 유명한 산타모니카 피어가 주말 폐쇄됩니다. 산타모니카 피어 관리사무소는 1월 말까지 주중에도 특정 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용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가 렌트비를 체납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에 나섭니다. 민권센터는 렌트가 체납된 한인 중 연방 경기 부양금을 못 받거나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등 다른 지원에서 소외된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400가구에 $1,000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법률고문에 한인 여성 변호사 등 20여 명을 임명했습니다. 자넷 김 변호사는 바이든 해리스 캠프에서 법률 고문으로 있었으며 연방하원 감독 및 개혁위원회 수석 법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나일스타운십 고등학교 219 학군 내에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저녁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 지역사회 활동가 등은 학군 내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두고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도 많은 모양입니다. 중국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접종비를 요구하는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의 한 체육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레 1차 접종이 끝나는 베이징에선 지금까지 의료진 등 고위험 직군 1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接种点有241个，那么我们准备了7000多接种的人员。 다음 달 중국 설 춘제 전까지 백신 접종 대상은 약 5천만 명.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이 이를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의 한 학부모 메신저 단체방에는 백신 단체 접종비를 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돈을 송금했는데 학교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링크가 포함된 백신 예약 문자까지 돌고 있습니다. 并输入个人信息和银行卡账号，最终盗刷当事人银行卡存款。 무증상 감염이 속출하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200만 명이 사는 세계 도시를 봉쇄한 허베이성에선 어제도 10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헤이룽장성은 감염 지역 확산에 성 전체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을 다녀온 무증상 감염자들이 산시와 저장, 지린, 산둥성 등에서 확인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허난성의 소림사는 오늘부터 대외 개방을 중단했습니다. 보름 뒤 시작되는 춘제 대이동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이동 자제를 권고하며 귀향길 막기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외국 선원과의 접촉이 많다. 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대면 접촉이 많다.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유들입니다. 로비나 민원까지 하는 부서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역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어젯밤까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자신들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기관이나 단체는 모두 17곳입니다. 가장 먼저 요청한 건 해양수산부 유관 단체들입니다. 장기간 선상 생활하는 선원이나 외국 선원과 접촉이 많은 항만 종사자들 7만여 명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해달라는 겁니다. 감염이 됐을 때 수출인 물동량 이동이 안 되고 그에 따른 국가 경제 차질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비슷한 이유로 원전 근무자 등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필수 인력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집단 감염 사태를 겪은 기관들도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종사자와 수용자를,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먼저 맞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설 특성상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았고 관련 집단 발생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훈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의 국가 이용자를 우선 접종 대상자로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확진자 이송 등을 맡는 소방청이나 해경, 진료 도중 비말 노출 우려가 큰 치과의사협회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대면 업무가 많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니 꼭 포함돼야 한다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양한 의견들을 일단 수렴한 뒤
과학적인 근거 등에 따라 접종 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야권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의 신경전은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서울 이태원 거리에 운동화를 신고 나선 나경원 전 의원. 집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셔틀 등을 공약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2012년 대선과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 후보와 손잡았던 전력을 소환한 건데 안 대표는 우리라는 말로 같은 편임을 상기시킨 뒤 목표는 야권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주요 주자들이 모두 등판하자 안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시선은 견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안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라거나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게 준비하자며 당 소속 후보들의 힘을 실었습니다. 수싸움이 치열한 야권과 달리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조용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강변북로나 철도 부지에 주택을 짓겠다며 이틀 연속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용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형식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조성 원가가 싸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분위기를 띄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도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뇌물 혐의가 적용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 2년 전 출국 금지 조치가 대부분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인천공항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건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 지시가 나오고 나흘 뒤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민원이 지난달 대검에 접수됐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필요한 사건 번호와 승인 요청서에 적힌 내사 번호가 모두 가짜라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불법이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계속 조회한 것도 그리고 이를 다른 기관에 알려준 건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를 어긴 건 잘못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검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안양지청에 배당했지만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상위기관인 수원지검에 오늘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 과정의 적법성을 밝히는 목적이지만 법무부와 고위검사들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수사 진행 방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자인 김진욱 지명자가 과거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특별검사제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 결과 보고서입니다. 한해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관으로 일한 김진욱 현 공수처장 후보자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특검법이 상설화되면 검찰 이외의 제4의 국가기관이 생기게 되는 셈인데 그럴 경우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제도로서 정립되는 것이니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밝혔던 상설 특검 논의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공수처 출범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는 수사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특검 수사관으로 참여했던 점을 언급한 뒤
수사 결과를 내겠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답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이 바뀌었는지를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본인의 소신이라는 게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닌가. SBS는 김 후보자 측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인사청문회 때 자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치욕, 탄핵입니다. 국민들이 하는 탄핵입니다. 혐의도 내란 선동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 2번이나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 바로 역사일 겁니다. 역사는 영원히 탄핵을 새길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탄핵을 훈장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트럼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